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이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SLBM 발사 성공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가 봅니다. 악담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또 그 상대가 자기는 아니고 일본이라네요. 도대체 중국 이런 황당한 속내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UGV 파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UGV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전투기인데 영국이 여기에 손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손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적인 UGV로 영국 국방 예산을 좀 먹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결국 조기 퇴역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아직 기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멀쩡한 기체들을 조기에 퇴역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아직 기체 수명 절반 이상 남아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기체 30여 대를 조기 퇴역시킬 것이라고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제임스 히피 차관은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영국군의 전력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고 현재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기체 30대 전량을 오는 2025년까지 모두 퇴역시킬 예정이며 이들의 기체 수명은 아직 60% 이상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은 총 157대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보유 중에 있고 이 가운데 30여 대가 2007년부터 도입된 초기형인 트렌치 1 버전인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한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영국 공군은 이 전투기의 살인적인 UGV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떨어지는 가동률에 몸서리를 쳐야 했고 실전 상황인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 당시 작전 투입된 유로파이터의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UGV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F-16이 비행시간당 1만 달러 안팎,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시간당 2만 6천 달러, 비싸다는 F-35조차도 시간당 3만 달러 수준인데 비해 영국 공군이 밝힌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비행시간당 UGV는 9만 파운드, 즉 시간당 12만 4,300달러에 달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공동개발국인 독일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2018년 기준 128대 중에 4대만 작전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기체계 개발에 일자리 창출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일명 UGV 파이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강력한 전투기이다 라는 것은 이설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롤이다 이런 홍보 문구도 나오고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 이런 책을 국회의원 했던 누군가가 쓰기도 했고 라고 한 그런 엄청난 전투기다 라고 해서 한때 우리 FX3 사업할 때 사 먹을 뻔 했죠. 근데 먹었으면 우리 공군 그냥 갈아먹었겠죠. 이 상황 보면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이 4개국이 공동 개발하면서 서로 지분 나눠먹기, 지분 싸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엔진 만들면 이 터보 블레이드 이건 우리가 만들 거야. 그러면 또 나사는 누가 만들어? 하다 보니까 가격 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지분, 일자리 지분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그게 또 마진 붙이고 똑같은 걸 그냥 한 군데서 확 생산하면 되겠는데 네 군데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품질 떨어지고 또 그 4개국 다 인건비 비싼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국이 이제 드디어 손드는데 황당한 게 2025년 퇴역 시점으로 기준으로 60% 남아있다. 2007년도부터 배치를 했는데 2025년 기준으로 60% 남아있다. 그러면 제대로 운용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전투기 이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 기체 수명이 6,000시간인데 6,000시간을 통상 30년 보거든요. 그런데 18년을 쓰는데 60% 남아있다? 안 썼다는 것이죠. 왜냐? 이렇게 비싸니까. 시간당 UGV가 F-16의 12배. 아니 F-16의 12배. F-15의 5배. 그것도 일반 F-15 아니고 스트라이크 이걸 우리 한국공군 F-15K 같은 이런 멀티롤 전투기 F-15의 5배. 그리고 최신형 5세대 전투기 F-35, 그 UGV 비싸다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의 4배. 이건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생생한 전투기를 그냥 퇴역시키겠다
발표를 한 거죠. 스페인도 이미 퇴역시키기로 작정하고 중고로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영국도 자기네들이 맡은 물량 이미 사우디에다가 덤태기 씌워서 팔고 그래도 남은 거 이것도 유지를 못해서 이제 트렌치 1은 제공전만 되고 또 거기다 기계식 레이더고 하니까 뭐 성능도 떨어지고 A사 레이더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그냥 팔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정말 우리 한국 공군이 FX3 사업에서 유로파이터를 안 한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유럽제 전투기 더군다나 거기다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GV 파이터, 전자망 전투기, F-35 잡는 전투기라고 주장했던 모 전직 국회의원 부끄럽지 않은 건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함 SLBM 발사 성공 소식에 또 악담을 퍼부으며 비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SLBM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최근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차 실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이 미사일의 이름은 현무4-4로 알려졌지만 한국 국방부가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신랑군사망이 보도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한국 언론들은 이로써 한국이 SLBM을 보유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고작 수중 사출 성공만 확인했을 뿐 한국이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며 이번 SLBM 성공 소식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매체는 또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할 때는 미사일 사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체 심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다시 발사 심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체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현재 한국은 SLBM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거쳐야 할 실험 과제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SLBM의 정확도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매체가 제기한 이 미사일의 표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체는 한국은 단거리 탄도탄 분야에서 분명히 수미터 단위의 원형 공산 오차를 달성했지만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의 CEP를 수미터 단위로 맞추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라며 북한 또는 일본을 커버할 수 있는 한국의 현재 탄도미사일 계획은 정확도 향상이라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남아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 악담을 쏟아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국 매체가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북한과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중국이 이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발사했습니다. 또 그 SLBM은 세계 최초의 재래식 SLBM, 핵무기 아닌 SLBM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로 470-80m 날아갔다고 하죠. 이 현무 4-4의 최대 사거리가 500km인데 470-80km 날아갔으면 최대 사거리 다 구현한 겁니다. 근데 중국 이 뻔뻔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냥 수중에서 사출하는 거, 폭 나가는 거 이것만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470-80km 날렸는데 최대 사거리의 95%를 날렸는데 이게 어떻게 수중 사출 폭 나가는 거 이것만 본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성공하면은 한 1, 2주일 후에 2발 연속 발사하는 거 테스트한다라고 그 스케줄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 못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발사 심도라는 게 있어요. 그 발사 심도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수중 한 50m 정도 수심에서 쏘는데 일단 50m 정도에서 쏴야 이 50m 정도 딱 올라가서 탁 나가면서 점화가 딱 되는 이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죠. 그래서 발사 심도는 딱 지켜져야 되는데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쏠 때 이게 둥 한다는 것이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자세 잡고 다시 발사 심도 잡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얘들은 연속 발사 못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바보입니까? 그거 안 하고 지금 이거 바로 1, 2주 후에 테스트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 돼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다 해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탄도 중량 1톤이고 미사일 해봐야 뭐 2톤 정도 될 텐데 이거
핫 런칭도 아니고 그냥 뭐 압력에서 푹 밀어내고 하는 거 이거 제대로 안 됐다. 근데 3,700톤짜리가 그 정도로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중국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중국제 공격 원잠들은 6,000톤, 7,000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SLBM 쏘면 아마 뭐 퉁 해서 그냥 뭐 주체를 못 하는가 보죠.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것은 이거의 목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이다 이겁니다. 북한과 일본. 뭐 일본일 수 있죠. 잠재적 주변국 다 잠재적적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SLBM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당연히 북한이고 두 번째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이런 중국이 아니냐. 왜? 지금 뭐 군사적으로 더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또 중국 이 서해 연안에 우리 한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해놓은 단거리 미사일들 뚱펑 15, 17, 뚱펑 12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00기가량. 그런 거 때려서 억제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아전 인수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리고 중국 니네들 SLBM은 한번 쏘고 나면 퉁 해서 7,000톤짜리도 흔들려가지고 쏘지 못하는가 본데 우리 3,700톤짜리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중국인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까보중. 그렇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